후회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선택의 기술.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라. 지은이 애니 듀크. 청림 출판사. 9장. 의사결정의 위생을 지키려면.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을 때는 내 생각을 먼저 말하지 말 것. 1847년 독일 빈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동.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는 왜 그렇게 많은 산모가 산후폐혈증, 일명 산욕열에 걸려서 사망하는지를 알아내고자 했다. 당시 병원 환경은 오늘날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의사들은 이전 환자의 핏자국이 말라붙은 수술 가운을 그대로 입은 채 다음 환자를 돌봤고, 그런데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다. 외과 의사에게 얼룩진 가운은 곧 자신의 경험과 내공을 설명하는 이력서였다. 시체를 만진 의대생들이 손도 씻지 않고 바로 옆 병실로 가서 분만을 돕는데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 중 하나가 시체 부검 중에 실수로 손을 베인 이후 며칠 만에 산옥열로 사망하는 모습을 본 제멜바이스는 의사와 학생이 시체를 다른 손으로 분만실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많은 산모를 죽게 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에 그는 손 씻기를 정책화했고, 이후 산옥열로 인한 사망률은 16%에서 2%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의 상사들은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의 더러운 손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형적인 의도적 합리화의 사례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의사들은 신사라네. 그리고 신사의 손은 항상 깨끗하지. 결국 제멜바이스는 직장을 잃었고 이후에 옮긴 병원 2군데에서도 그와 비슷한 정책을 소개했다가 같은 결말을 맞았다. 1865년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서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끝까지 치욕스럽게도 평생 감염의 위험을 주장했던 그는 아마도 감염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우리는 감염의 위험성과 접촉을 통한 감염 확산을 경고한 제멜바이스의 가설이 옳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나 시체에서 옮겨온 세균이 건강한 환자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내 생각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그들이 내게 제공하는 피드백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의사는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수술 전에 손을 씻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사결정의 위생 훈련을 통해 자기 생각이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사결정의 위생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생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얻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나와 다를 때 내가 몰랐던 사실 또는 내 생각의 오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생각은 전염된다. 상대방이 피드백을 주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말하면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의견을 표현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의사결정의 위생을 지켜라. 상대방이 내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의견을 먼저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피드백을 구할 때에는 내 생각은 내 머릿속에 격리시켜라. 질문을 표현하는 방식이 피드백을 얻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내 입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 가능한 한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라. 의견이 안 맞다 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 따라서 사람들이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는 상황에 대해 말할 때에는 의견 충돌 대신 의견 차이
또는 다른 의견과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중립적이다. 결과도 피드백을 감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드백을 이끌어낼 때에는 일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전달하지 않도록 한다. 하나 이상의 결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일에 대해 물을 때에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차례차례 피드백을 구하라. 피드백을 요청할 때에는 상대방이 의사결정 당시 내가 알았던 정보에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놓이도록 만들어라. 여러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관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룹 상황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잠재력은 주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빠르게 뭉치려는 경향을 갖고 있어서 그룹 전체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팀원들에게는 먼저 각자의 의견과 그 근거를 개별적으로 요청한 후에 그것을 모아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룹 내 의사결정의 위생을 지키면 그룹 상황의 의사결정이 지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후광 효과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의견은 특히 더 전염력이 강하다. 처음 피드백을 공유할 때 출처를 익명으로 하면 의견을 낸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의 역량에 따라 더욱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잠재적 영향력이 낮고 되돌리기가 쉬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좀 더 간소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팀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종이에 적어서 내면 누군가가 그것을 모아서 읽어주거나 화이트보드에 적은 후 회의를 한다. 그보다 더 간단하게는 팀의 막내부터 순서대로 자신의 의견을 읽는 방법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은 피드백을 얻기 위해 의사결정 상황을 설명할 때 특정 정보를 강조하거나 덜 강조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를 생략하기도 한다. 피드백의 질은 내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따라 제한된다. 질 좋은 피드백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알아야 할 정보만 딱 제공하고 그 이상은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와서 이런 종류의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정보를 알아야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봄으로써 외부의 시각에 접근하라. 반복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피드백을 구할 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체크리스트로 만든다. 체크리스트는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야 하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 주어진 자원, 자세한 상황 설명 등을 포함해야 한다. 팀원들은 체크리스트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조언을 구하면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정보를 전부 제공하지 못하면 나도 피드백을 줄 수 없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포천 500대 기업의 컨설팅 전문가이자 세계 최고 포커 챔피언인 에디 듀크는 어떤 상황에서든 중심을 잃지 않고 의사결정 내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인생을 바친 의사결정 전문가로 시티은행과 메리어트 등 투자관리 컨설턴트 협회를 비롯해 유수의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의사결정 전략에 대한 강연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처럼 인생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결정부터 아침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결정까지 우리는 매일 크든 작든 수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더 쉽고 빠르고 유익한 결정을 도와주는 의사결정 지침서로 이 책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라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